이 꽃은 페인티드 세이지입니다. 두 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나죠? 같은 페인티드 세이지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작고 볼품이 없는 걸까요? 물을 안 줘서, 거름을 안 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같은 크기의 모종을 같은 날 심었고 둘 다 거름도 잘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꿈꾸는 마당은 제가 자주 찾아뵙고 정원 가꾸기를 배우는 선생님의 정원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꿈꾸는 마당 선생님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요. 겨울만 빼고 1년 내내 꽃이 가득한 정원을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선생님도 이 방법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2평 정도 되는 이 화단을 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꽃모종을 새로 사와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꽃이 끊이지 않게 피고 또 풍성하게 피어있게 하려면 얼마 정도의 꽃모종이 필요할까요? 대략 300에서 500그루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가꾸고 있는 정원이 50평 정도가 된다면 거기에 들어갈 꽃모종과 또 모종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아주 많아서 꽃도 전부 사다가 심고 또 심는 것도 사람을 시켜서 심을 정도라면 뭐 상관없겠지만요. 우리는 대부분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원을 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종을 하면 됩니다. 파종을 하면 많은 양의 싹을 얻을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장소 어디든 원하는 만큼의 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정원을 만드는 비결은 바로 파종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씨앗 파종은 좀 귀찮다는 겁니다. 또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주변에 씨앗을 나눠드리면 파종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 모종을 사와서 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참 재미집니다. 꽃집에서 모종을 사와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꽃을 차에 싣고 집에 가는 내내 마음이 설레고 들떠 있습니다. 꽃을 심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힘든 줄 모르고 심습니다. 다 심은 다음에는 이렇게 사진도 찍죠. 그래도요, 귀찮고 재미없어도 씨앗 파종은 꼭 하셔야 합니다. 정원의 꽃이 이렇게 풍성하려면 씨앗 파종은 필수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한 송이 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정원의 꽃이 끊이지 않고 피어 있는 걸까요? 지금이 5월 하순인데 저희 집에 피어 있는 꽃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활짝 핀 꽃들이 있는 반면 이제 막 꽃망울을 맺는 꽃들도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꽃들 사이에 얼마 전에 심어 놓아서 이렇게 이제 막 싹을 올리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1년 내내 꽃이 끊이지 않는 풍성한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보셨던 것처럼 다음을 대비하는 작업을 미리미리 해주어야 합니다. 봄꽃들 사이에 이렇게 여름을 준비하는 싹들이 심겨져 있어야 여름에 활짝 핀 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름에는 가을 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을 대비해서 미리 꽃을 심어 놓으려면 그 전에 빼놓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씨앗 파종입니다. 가을에 파종한 씨앗은 다음에 초봄에 꽃을 보고 늦겨울에 파종한 씨앗은 봄이 한창일 때 꽃을 보고 또 봄에 파종한 씨앗은 여름과 가을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에 꽃이 끊이지 않게 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파종을 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꽃은 캘리포니아 포피입니다. 이건 이른 봄에 파종해서 지금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포피를 한번 볼까요? 이건 약 한 달 전에 파종을 해서 심어 놓은 겁니다. 이 꽃은 사포나리아인데요. 활짝 피어서 예쁘죠? 다른 쪽에 있는 사포나리아를 한번 볼까요?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죠? 금어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어초는 곧 꽃을 피울 것 같은데요. 다른 쪽에 있는 금어초는 아직 어린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꽃이 한철 짧게 폈다가 금방 져버리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꽃의 개화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를 두고 파종을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씨앗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파종을 하면 먼저 파종한 씨앗에서 핀 꽃이 질 때쯤 뒤에 파종한 씨앗에서 나온 꽃들이 개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방법이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심이란 한창 성장 중인 꽃의 줄기를 끊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처음 정원을 시작할 때 식물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한 번 심어놓은 식물은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식물의 꽃대를 끊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꽃대를 끊어주면 식물은 2-3개의 새로운 가지를 더 내서 훨씬 많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화나 아스타처럼 꽃대를 많이 올리는 식물을 적심을 해주면 엄청 많은 꽃이 핍니다. 적심은 모종을 몇 포기 안 심어도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제가 정원을 가꾸면서 알게 된 팁입니다. 페인티드 세이지입니다. 두 그루의 꽃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가요?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나죠? 같은 페인티드 세이지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작고 볼품이 없는 걸까요? 물을 안 줘서, 거름을 안 줘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같은 크기의 모종을 같은 날, 장소만 다르게 해서 심었고 둘 다 거름도 잘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삽 때문입니다. 여기 풍성하게 자란 것은 큰 삽으로 파서 심은 거고요. 반면 여기 크기가 작은 것은 꽃삽으로 파서 심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삽이 아니라 땅의 차이인데요. 큰 삽으로 깊게 그리고 넓게 땅을 파고 이런 식으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식물의 뿌리가 이 부드러운 흙에서 잘 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게 뻗을 수도 있고요. 그럼 반면 꽃삽으로 딱 모종 심을 공간만 파내서 모종을 심으면 뿌리가 잘 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땅이 많이 딱딱해서입니다. 땅을 파서 흙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도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땅을 파보면 많이 굳어서 딱딱해져 있는데요. 이런 땅에서는 뿌리가 잘 뻗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로터리를 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페인티드 세이지를 꽃삽으로 심은 이유는 큰 삽으로 땅을 파면 주변에 꽃들에 피해가 갈까 봐서였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귀찮아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귀찮다고 그냥 꽃삽으로 파서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큰 삽을 사용해서 식물의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